네, 이제 두 번째 키오스크 레퍼런스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앱은 이제 키오스크 기반의 카페테리아 앱으로서 이제 메뉴를 확인하고 이제 주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앱입니다. 영상을 통해 같이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처음 언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통해 메뉴를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를 선택해서 오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렇게 음료류와 디저트류 종류가 있고요. 이는 컬렉션 뷰로 구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한 메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이렇게 다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 선택이 완료되면 이렇게 결제창까지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앱이고, 이러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앱도 제가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링크에 남겨두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금 보신 비디오도 유튜브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할 앱의 화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메인 화면과 그리고 주문하는 메뉴를 볼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실제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번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의 순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이제 본격적인 실습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저희가 내비게이터를 이용해 이제 메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구현하고 각각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내비게이터를 이용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세컨드 페이지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콜렉션 뷰를 통해 각각의 아이템들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메뉴를 선택했을 때 아이템 팝업이 뜰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이전 앱에서 했던 것처럼 가우시언 블러 뷰를 떠서 백그라운드는 블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팝업 띄우고 사라지는 것 자체를 다이알로그 페이지라는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지원하는 페이지를 형태를 사용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 앱이 뜰 때 보셨던 이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자체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습을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실행시켜 주시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 주시고요. NUI 자물 프로젝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는 카페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해 주시고요. 네, 프로젝트가 실행되면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정리, 다시 빌드 한번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타이젠 아이콘과 그 텍스트가 잘 실행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절을 좀 하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잘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내비게이터와 컨텐트 페이지와에 관한 설명입니다. 내비게이터는 NUI에서 이제 페이지를 관리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거나 이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걸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 관리는 스택 형식의 자료 구조를 통해 하고 있고요. 푸시와 팝 함수를 통해서 페이지를 더하고 빼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텐트 페이지는 내비게이터에 의해 관리되는
하나의 페이지로서 NUI 윈도우의 전체 화면으로 그려짐으로써 관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컨텐트 페이지는 앱바와 컨텐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앱바에는 이제 타이틀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앱의 제목과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이 기본으로 포함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앱바는 뭐 기본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은 NUI에 제공하는 내비게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컨텐트 페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의 푸시 함수를 호출해서 두 번째 페이지를 붙이실 수가 있고요. 이후 또 푸시를 통해 세 번째 페이지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스택 형식으로 이 위에 페이지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페이지를 제거하게 될 때는 내비게이터에 팝 함수를 호출해서 가장 상단에 있는 페이지부터 하나씩 없앨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푸시와 팝을 이용해서 내비게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성한 소스 코드를 통해 내비게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실습을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요, 새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NUI 자물 아이템을 하나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성하는 이름을 first content 페이지라는 이름 형태로 첫 번째 컨텐트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후 이 기본으로 뷰를 상속받은 구조인데요. 컨텐트 페이지로 변경을 해서 컨텐트 페이지를 상속받도록 구현을 변경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비하인드 코드에서도 컨텐트 페이지를 상속받도록 구현을 변경해 주시고요. Alt 엔터를 통해 NUI 컴포트를 임포트 해줍니다. 이렇게 자물 페이지가 컨텐트 페이지를 사용하는 형태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와 세로 사이즈는 부모의 사이즈에 맞게 설정이 되도록 옵션 값을 with 스페시피케이션의 값을 매치 페어런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이 스페시피케이션도 변경을 해주고요. 이와 동일하게 복사해줍니다. 네, 이렇게 콘텐트 페이지의 기본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컨텐트 페이지에는 앱바와 컨텐트와의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한다고 해야 하는데요. 컨텐트 페이지에 앱바를 먼저 추가해서 어떤 식으로 화면이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바를 또 생성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타이틀은 first page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후 컨텐트 페이지에 컨텐트 역시 설정을 해줍니다. 컨텐트는 일단은 이 기본으로 생성됐던 뷰를 추가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가로와 세로 크기를 부모 사이즈만큼 크게 그릴 수 있도록 컨텐트를 변경을 해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원하시는 색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인 파란색으로 변경을 하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 1의 on create를 보시면은 씬 1페이지를 이렇게 디폴트 윈도우에 더해서 지금 기본 화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트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내비게이터의 화면을 더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get 디폴트 윈도우를 호출해서 get 디폴트에는 get 디폴트 내비게이터라는 계열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get 디폴트 내비게이터. 네, 처음에는 지금 이 함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Alt 엔터를 통해 NUI.component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get 디폴트 내비게이터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get 디폴트 내비게이터에 add를 통해 new first content 페이지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이후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요. 앱은 이렇게 보시는 화면과 같이 파란색의
콘텐트를 그리는 위 상단에 앱바 형태를 그리고 있는 앱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캠이 화면을 잘 못 그리고 있는데요. 웹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화면과 같이 퍼스트 페이지라는 앱바 상단을 그리고 있고, 이 앱바에는 뒤로 가기 버튼과 함께 제가 입력한 퍼스트 페이지라는 타이틀을 같이 출력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파란색 화면으로 그렸지만 그린으로 설정할 경우 이렇게 컨텐트가 초록색으로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컨드 페이지 역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새 항목을 해주신 다음에 NUI 자물 아이템을 선택해 주세요. 세컨드 컨텐트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컨텐트 페이지라고 생성을 해줍니다. 이는 비하인드 코드도 컨텐트 페이지를 상속받게 구현을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컨드 페이지 역시도 앱바와 컨텐트를 컨텐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퍼스트 페이지에 이 가로 세로 크기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컨텐트 페이지에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앱바를 호출을 해주는데, 컨텐트 페이지에 앱바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앱바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타이틀 세컨드 페이지라는 형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컨텐트는 생성된 뷰로 하겠다. 이는 가로 세로도 부모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키워서 사용하겠다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기본 사이즈 200,200은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출되는 컨텐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씬 1에서 저희는 퍼스트 컨텐트 페이지를 내비게이터를 통해 생성을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는 윈도우에 붙어있는 첫 번째 내비게이터에 퍼스트 컨텐트 페이지를 연결을 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퍼스트 컨텐트 페이지는 이 컨텐트 페이지 자체에도 내비게이터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그 프로퍼티에 이 본인의 내비게이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설정된 내비게이터를 통해 푸시 팝을 통해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이 기본 내비게이터에 더했지만, 두 번째 페이지는 이 퍼스트 컨텐트 페이지의 기본 컨텐트의 뷰를 터치했을 때 두 번째 페이지가 실행되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터치 이벤트를 새 이벤트 처리기를 통해 생성을 해주시고요. 비하인드 코드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 터치 첫 번째 스테이트가 업일 경우에 두 번째 페이지, 세컨드 페이지로 이동하겠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컨텐트 페이지에는 내비게이터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이는 본인이 관리가 되고 있는 내비게이터 값을 갖고 있게 됩니다. 씬에서 생성한 get 디폴트 내비게이터를 통해 퍼스트 컨텐트 페이지를 생성하고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퍼스트 컨텐트 페이지의 내비게이터 값은 내가 사용하던 디폴트 내비게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에 푸시를 통해 new 세컨드 컨텐트 페이지를 생성하고 넘겨주게 되시면은 내비게이터를 통해 두 번째 페이지를 더하는 구조가 완성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컨텐트 페이지가 실행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실행시키시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get 디폴트 내비게이터 부분을 add를 통해 호출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push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내비게이터는 push와 pop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add를 사용했던 부분을 push로 변경하고
실행시켜 주시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파란색의 첫 번째 페이지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누르면 전환되면서 두 번째 빨간 페이지가 푸시를 통해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서 팝을 통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는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자물창에서 마찬가지로 터치 이벤트를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동으로 생성을 한 비하인드 코드로 가신 다음에 일단 펄스 해주시고, 만약 터치가 일어났다 하면은 touch getDate가 첫 번째 일 경우, 이번에는 내비게이터를 통해 팝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세컨드 페이지에서 팝을 통해 지금 페이지는 사라지고 첫 번째 페이지가 실행되는 구조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실행시켜 보시고요.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 첫 번째 파란색 화면에서 앱을 터치를 했을 경우 빨간색으로 두 번째 페이지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화면을 터치했을 경우 첫 번째로 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세컨드 페이지와 퍼스트 페이지가 이렇게 전환되는 구조를 구현을 하였고요. 이를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여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카페테리아 앱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컨텐트 페이지가 구현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스타트를 눌렀을 때 푸시를 통해 세컨드 컨텐트 페이지를 실행시키고요. 세컨드 페이지에서 백 버튼을 눌렀을 때 팝을 통해 다시 퍼스트 페이지로 돌아가는 구조로 작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는 페이지가 더 많아질 경우에도 푸시 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비게이터 개념을 익혔으니까 앱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페이지를 구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앱도 포트레이트 모드이기 때문에 포트레이트 모드로 변경한 후에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줄 복사하신 후에요. 앱 코드로 돌아가신 다음에 씬1의 온크레이트 부분에 호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포트레이트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이후에 페이지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컨텐트 페이지 부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퍼스트 컨텐트 페이지는 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갖고 텍스트 레이블에 큰 카페테리아라는 이름과 버튼 하나 갖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이 앱 구현을 위한 리소스 파일 역시도 이 경로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필요한 리소스는 먼저 프로젝트에 추가한 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콘텐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로 돌아오신 후에 제가 드린 그 리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요.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 폴더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이미지를 먼저 넣었고요. 그럼 퍼스트 컨텐트 페이지 파일을 변경해서 자물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앱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를 바로 이용해서 이 뷰 안에 이미지 뷰와 텍스트 레이블을 넣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우고요. 터치 이벤트 역시 지워서 뷰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미지 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에는 리소스 URL을 통해 리소스를 넣어 주시고요.
이미지스의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엔 스타트 PNG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뷰에서는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소스라는 이름을 통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 URL을 설정해 줬다면은 백그라운드는 역시 부모 사이즈만큼 크게 구현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매치 페어런트로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후 이 이미지 뷰 아래쪽에 텍스트 레이블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 안쪽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블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텍스트는 카페테리아, 텍스트를 카페테리아라고 해주시고요. 픽셀 사이즈는 200, 그리고 페어런트 오리진 센터 피벗 포인트 센터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텍스트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후 포지션은 가운데에서 Y만큼 마이너스 150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줍니다. 이후 텍스트 레이블 아래쪽에도 버튼을 추가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세컨드 페이지로 이동하는 형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스타트 버튼이고요. 클릭드라는 이벤트를 탭을 통해 추가를 해주신 후에 페어런트 오리진 센터 피벗 포인트 역시도 센터 포지션 유즈 피벗 포인트를 true로 설정해서 화면에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제가 생성을 했는데요. 이 기존 뷰를 터치를 했을 때 푸시가 일어나던 부분을 그대로 버튼이 일어났을 때 푸시가 일어나도록 변경을 합니다. 터치 이벤트는 삭제를 하고 이대로 앱 런칭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 주시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화면에 꽉 차게 그리고요. 카페테리아라는 텍스트와 함께 아래는 버튼, 스타트 버튼이 그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스타트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두 번째 화면인 빨간색 세컨드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제 우선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페이지 간의 이동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통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는 두 번째 구현했던 세컨드 페이지는 실제 메뉴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자체는 레이아웃이 다음 그림과 같이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메뉴 아이템을 띄웠을 때 팝업이 뜨면서 이 전체를 블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뷰는 가우시안 블러 뷰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뷰는 NUI에서 블러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객체로서 이 차일드들이 모두 블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페어런트, 가장 상단의 페어런트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미지 뷰를 그려주는데 이러한 그라디언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형태로 이미지 뷰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서 웨이트를 0.2, 0.8만큼 가진 형태로 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구현을 해보면요.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부분 코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스 창으로 돌아와서요. 한번 세컨드 페이지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앱바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컨텐트 부분을 수정해 주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제일 상단 뷰는 가우시안 블러 뷰를 통해 구현을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는 지우고 마찬가지로 터치 이벤트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우시안 블러 뷰를 최상단의 뷰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
아래에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미지 뷰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미지 뷰는 제가 배너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그라디언트 이미지를 넣었고요. 가로 세로 역시도 부모 사이즈만큼 커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 뷰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소스 URL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물에서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인 별 리소스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스에 banner.png 값을 입력을 해주면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페이지는 그렇다면 가우디션 블러를 가진 이미지 뷰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카페테리아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스타트를 눌러주게 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뷰가 꽉 찬 형태로 그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진 형태의 뷰를 넣어야 하고요. 뷰를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사이즈도 매치 페어런트만큼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레이아웃을 갖도록 하여야 하고요. 점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갖도록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아웃의 옵션으로서는 얼라이먼트 값은 비긴으로,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값은 버티컬로 수직을 형태로 적용이 되도록 넣도록 합니다. 이후 뷰를 0.2와 0.8만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뷰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매치 페어런트를 갖는 형태로 해주시는데 대신 뷰의 웨이트 값이 0.2를 갖도록 선언을 해서 이 첫 번째 뷰는 전체 뷰에서 상단에 0.2만큼 높이를 가진 채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는데요. 이는 0.8로 선언을 해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진 뷰에 자식이 두 개가 더해지는데 하나는 0.2로 상단에 작게, 하나는 0.8로 크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설정을 해서 아래쪽은 하얀색으로 그려지게 구현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름을 설정을 해줘서 제가 비하인드 코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이 그려져 있는지 코드랑 한번 실행된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화면을 보시면요, 스타트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이렇게 실행된 화면을 보시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고 0.2, 0.8 형태로 내가 뷰를 공간을 나눠서 그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이 화이트, 하얀색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하얀색으로 가려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 아래쪽에는 콜렉션 뷰를 통해 메뉴 아이템들을 표시할 예정이고요. 위에는 원래 같으면 카페테리아 제목과 스타트 오버라는 버튼을 넣는데요. 조금은 간소화해서 그냥 뒤로 가는 버튼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추가를 이 상단에 뷰가 0.2만큼 차지하는 부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추가를 해주는데요. 버튼 텍스트는 스타트 오버 시작으로 가는 버튼이고요. 페어런트 오리진을 보텀 레프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위치하도록 변경을 하고요. 피벗 포인트 역시도 보텀 레프트, 그리고 피벗 포인트 수를 true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하인드 코드로 와서요. 비하인드 코드로 와서 뷰에 터치가 일어났을 때 팝이 일어났던 부분을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이 일어나도록 변경을 해주신 후에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 그대로 앱을 런칭 시켜 보시면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했던 위치에 상단에 스타트 오버가 들어간 걸 보시고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잘 맞죠? 다시 스타트.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할 기능은 하단 부분에 컬렉션 뷰를 넣어서 메뉴 아이템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아이템은 제가 컬렉션 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예정인데요. 컬렉션 뷰는 이미 이전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컬렉션 뷰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을 리사이클하게 표현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자료 컨트롤이고요. 크게 세 가지를 설정해서 화면에 그려주도록 합니다. 아이템 소스와 아이템 레이어터, 아이템 템플릿을 통해 화면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아이템 소스는 옵저버블 콜렉션을 데이터로 갖는 값으로서 실제 어떤 값을 화면에 그려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레이아우터는 내가 보여지는 전체 구조를 어떻게 보여줄지, 이렇게 리니어하게 보여줄지 그리드하게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템 템플릿은 그래서 이 각각의 개별의 아이템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아이템은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을 상속받아서 구현한 걸 설정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리니어 아이템과 디폴트 그리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아이템을 사용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를 상속받아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현할 부분은 내가 각각의 아이템의 데이터 값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값은 아이템이란 클래스로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 각각이 이제 메뉴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 값이 프로퍼티가 필요한데 우선은 네임 프로퍼티와 인덱스 프로퍼티만 넣어서 이 각각의 아이템을 네임과 idx만 출력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메뉴에 필요한 아이템들은 이미지 리소스도 있을 거고요. 네임뿐만 아니라 프라이스, 가격 정보에 대한 내용이나 이 콘텐츠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요. 우선은 간략하게 이 정도만 추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비하인드 코드로 가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파일을 추가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새로 클래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란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후에 인트의 인덱스 값 게터와 세터를 갖고요. 그리고 생성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할 때는 idx 값을 넣고 그리고 idx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 값도 갖도록 선언을 해서 네임 값은 내가 idx의 idx 값이다. 스트링 idx에 실제 idx를 연결한 값으로 네임을 설정하겠다. 그리고 이 값 역시도 이름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터와 세터 선언을 해주시고요. 네, 이걸 밸류로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 사용할 자료 구조든 데이터형의 데이터가 선언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 데이터 소스를 저희는 컬렉션 뷰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컬렉션 뷰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컨텐츠 페이지의 생성자 부분에 바로 컬렉션 뷰를 생성하고요. 이는 제가 이전에 자물쇠에서 컨테이너에 바로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뷰는 제가 자물이 아닌 비하인드 코드에서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컬렉션 뷰 역시도 내가 이 포함되는 컨테이너의 부모만큼 커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이즈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레이아웃 파람 폴리시 값에 매치 페어런트 설정해 주시고요. 하이 스페시피케이션 역시도 매치 페어런트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자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값이 일단 컬렉션 뷰의 가장 기본 값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소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템 소스, 제가 설정한 이 아이템 데이터를 옵저버블 컬렉션 형태로 자료 구조를 선언한 후에 추가를 하면 되고요. 옵저버블한 컬렉션은 대표적으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형을 선언해 주시고 자료 구조 추가해 주고요. 여기에 아이템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줘서 이를 아이템 소스에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데이터 소스라고 하고요. new list 아이템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리스트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의 자료 구조가 생성이 된 거고요. 아직은 이 리스트 값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도 아직은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우선은 데이터를 100개 정도 넣어서 임의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실제 이제 앱 구현할 때는 네임과 뭐 가격 정보를 어디서부터 받아온 값을 통해서 이 리스트 값을 생성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이 컬렉션 뷰를 표현해보기 위해 임시로 100개의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값에 임의로 idx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idx 생성해 주시고요. 생성자를 첫 번째로 i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인덱스 값을 name idx의 값에 따라 name을 설정하는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를 100개 생성하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템 레이아우트 설정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리니어와 그리드가 있는데요.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리니어 레이아우터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아이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new data template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alt 엔터로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형태와 같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 안쪽에 new default linear 아이템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set binding 역시도 alt 엔터로 포함을 해주시고요. set binding에서 텍스트 레이블에 텍스트 프로퍼티를 설정한다. 제가 바인딩하고 싶은 값은 name이다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한 어떤 아이템 값을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미콜론이 아니고 콤마죠. 콤마 형태로 해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컬렉션 뷰를 사용하는 요소들을 설정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소스 코드 설명을 드리면, 아이템 소스로 내가 생성한 이 리스트를 데이터 소스로 설정을 하고요. 이 데이터 소스의 리스트는 내가 이미 선언했던 클래스의 아이템 형식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우터 형태는 리니어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템 템플릿은 이미 컬렉션 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폴트 리니어 아이템을 람다식으로 선언해서 이 아이템을 리턴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리니어 아이템이 갖고 있는 레이블을 내가 선언한 데이터의 네임 값으로 바인딩을 해서 사용하겠다로 설정을 하고 바로 실행시켜 보시면요. 네, 앱을 실행시켜 보시면요. 메인 화면이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하단에 컬렉션 뷰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컬렉션 뷰가 쭉 인덱스 값이 100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롤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리니어한 형태로 제가 사용을 해본 거고, 이를 그리드로 한번 변경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변경은 굉장히 쉬운데요. 기존에 리니어로 사용했던 부분을 그리드 레이아우터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리고 디폴트 리니어 아이템을 디폴트 그리드 아이템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변경이 끝나게 됩니다. 대신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인이 쉽게 컬러를 임의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이즈 역시도 설정을 해서 그리드한 아이템의 사이즈도 임의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00, 200 정도로 설정을 하고 바로 실행. 이렇게 바로 실행만 하시면 바로 그리드 형태로 변경이 되고요. 다시 한번 실행된 화면 확인해 보시면요. 스타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그리드한 화면이 그려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많이 낮은데 웹창에서 보면은 그리드한 화면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내가 적용한 대로 디폴트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디폴트한 리니어나 디폴트한 그리드 외에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 아이템을 구성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구현한 앱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아이콘을 하나 그려야 되고요. 이걸 버튼 형태로 그리고 텍스트 레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이 네임과 프라이스를 하는 형태로 굉장히 커스텀한 형태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만들었던 데이터 역시도 IDX와 네임만 있던 데이터 역시도 프라이스와 설명에 대한 디스크립션도 추가를 하고요. 내가 추가할 아이템의 종류 자체도 가질 수 있는 메뉴 타입도 추가하고, 그리고 이미지 아이콘을 그릴 때 필요한 이미지 URL 프로퍼티도 아이템 클래스를 변경을 통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그냥 아이템 클래스를 선언했었는데요. iNotiProperty Changed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바인딩된 객체가 바로 변경될 수 있는 구조로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에 표시되는 아이템은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그리도록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이 바인딩 될 수 있도록, 네임은 좌측 하단, 프라이스는 우측 하단, 그리고 이미지는 이미지 URL을 통해 가운데에 표시될 수 있도록 이러한 커스텀 아이템 템플릿을 구현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템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창 다시 띄워주시고요. 네, 그러면 소스 코드에서 커스텀 아이템 추가하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새 항목을 통해
소스 바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물 아이템 아니고 시잡으로 기본 클래스로 바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 커스텀 아이템들은 뷰 아이템이라는 걸 상속받아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리사이클러 아이템을 상속받아서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유아의 컨버트 임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생성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성자에서 내가 원하는 이 커스텀 아이템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배치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제가 가이드를 다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템 뷰에 버튼을 추가하고, 버튼은 센터, 이 화면의 센터에 위치하고,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스타일을 통해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셋 바인딩을 통해 이미지 URL을 바인딩하고 이 버튼에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레이블로 이 좌측 하단에 네임을 설정해주면 된다. 의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구현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아이템에 바로 이 부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인자 선언한 부분도 동일하게 복사하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NUI 컴포넌트 부분만 유직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역시도 타일젠 NUI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게 셋 바인딩이 빨갛게 나오는 이유는 이 셋 바인딩에 사용하는 유직문 역시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도 추가해 주시면 문제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커스텀 아이템 역시도 잘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복사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료 구조형도 변경이 필요하죠. 그 부분도 변경하는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 구조 선언했던 부분으로 가서 제가 이 부분 네임 라벨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임 라벨이 아니라 네임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제가 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미지 리소스를 세트할 이미지 URL 프로퍼티와 그리고 스타일, 지금 버튼이 스타일을 통해 스타일 네임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스타일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돌아가서 먼저 이 부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프로퍼티도 추가합니다. 아까 리소스 URL, 이미지 URL로 사용했죠. 이미지 URL이라는 프로퍼티 형태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getter, 리소스 형태로 리턴을 해주고요. setter 역시도 set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 URL도 바인딩이 된 거고 네임도 바인딩이 되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적용하는 부분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팀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갤러리 버튼이라는 형태로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버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냐, CM 버튼 스타일 선언을 해주시고요. 네, 버튼 스타일에 이제 원하시는 형태의 버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갤러리 버튼이라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갤러리 버튼이라고 넣었고요. 이 안쪽에 이제 시의 버튼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변경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변경하는 버튼 스타일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체는 셀렉터 형태로 넣어주시고요. 아마 버튼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씬과 스타일을 적용하는 법은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타입 아규먼트를 x의 스트링 값으로 하고요. 노멀 값은 이제 별 리소스의 이미지스의 버튼 폴더에 제가 버튼 노멀과 프레스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거에 기본 이미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갤러리의 아이템 normal.png로 기본 이미지를 선택, 그리고 프레스드 상태를 노멀이 아닌 프레스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선택됐을 때 이미지도 셀렉티드 포커스드 이미지 자체도 리소스 프레스드 이미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커스텀한 아이템 자체가 이 갤러리 버튼의 쉼을 사용하는 구조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템 부분을 할 때 인덱스 값밖에 안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 값 역시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 리소스를 설정하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뭔가 서버로부터 받아온다거나 어디 파일에서부터 읽어온다거나 하는 구조로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이 C# 코드에서는 리소스 파일을 이렇게 자료 구조 형태로 다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 자료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자료 구조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구조를 그대로 아이템 클래스 위쪽에 상단에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퍼블릭한 클래스에 리소스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이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했던 코드, 리소스를 저장하는 부분을 이 아래쪽에 저장해서 이 리소스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읽어오는 부분은 이제 임의로 100개를 생성해서 인덱스를 넣었던 것이 아니라 for each 문을 통해 아이템을 가져오는데요. 리소스에 RCS죠. 리소스의 핫 드링크 풀로부터 가져온다. 이 자료 형태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핫드링크, 콜드드링크, 디저트, 케이크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각각은 네임, 리소스, 프라이스, 디스크립션의 형태를 갖는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저는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예정이고요. 이 핫드링크 풀로부터 아이템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템 데이터 소스에 add를 통해 new 아이템을 넣도록 하겠다. 근데 이 아이템은 첫 번째는 인덱스죠. 인덱스는 0. 인덱스 값을 넣어서 저장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지금 자료 구조는 이미지 URL도 있고요. 네임도 있고 IDX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소스 값은 있는데, 네임과 리소스 값은 있는데 아직 프라이스와 디스크립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스트링의 디스크립션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했던 게 프라이스도 저희가 스트링 값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스로 하고요. 가격을 반환하도록. 그리고 이 데이터 구조 자체를 iNotify property changes로 변경해서 changed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바인딩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구현 자동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on property changed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property name을 해주시면 되고요. on property changes 안에는 이 properties changed 핸들러를 invoke 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규먼트를 첫 번째 property name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이제 이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property changed는 언제 호출해주면 되냐? property가 셋이 되었을 때, 이 property가 변경이 되었다를 알려주면 됩니다. 다른 프로퍼티들도 모두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변경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IDX 값 외에도 네임도 직접 받아오고요. 프라이스도 받아오고요. 그리고 리소스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름이 같죠? this.name 전체 프로퍼티를 셋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는 프라이스, 리소스는 제가 이미지 URL은 리소스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생성할 때 이 기본 값들을 저장하는 구조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new 아이템을 할 때 이제 인덱스 값 외에도 아이템에 선언된 네임 값도 전달을 해주고요. 아이템에 선언된 프라이스 값도 넘겨주고 아이템에 선언된 리소스도 같이 전달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리소스 값이 저희가 그냥 파일명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바인딩된 커스텀 아이템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 URL 프로퍼티를 바로 받아오도록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소스 URL을 바로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센터로 어플리케이션 유징 추가해 주시고요. current 디렉터리 인포 리소스로 이 이미지 리소스의 경로에 있는 메뉴 아이템을 가져오겠다 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로를 읽어와서 메뉴 폴더에 내가 연결한 리소스를 이미지 URL로 커스텀 아이템으로 바인딩해서 보여준다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조금 한 번에 구현을 많은 양을 해서 좀 따라오기가 힘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코드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리소스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본 로우 데이터 값은 사실 직접 구현하실 필요는 없고 웹페이지로부터 소스 코드 바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 리소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통해 자료 구조를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네임, 리소스, 디스크립션, 프라이스를 가진 아이템의 형태로 변경을 하였고요. 이는 notify property change들을 상속받아서 이 아이템이 변경됐을 때 같이
같이 변경, 바인딩된 객체가 같이 변경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프로퍼티들은 이제 퍼블릭한 형태로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요. 실제 이 아이템들은 제가 선언한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을 상속받은 커스텀 아이템의 이미지와 아이콘을 바인딩했고, 그리고 텍스트 레이블을 바인딩 하였습니다. 디스크립션이나 프라이스는 사실 커스텀 아이템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레이블과 아이콘, 그리고 스타일을 이용한 버튼 구현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된 내용을 컬렉션 뷰에 직접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 추가된 부분은 지우고요. 변경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디폴트 그리드 아이템이 아니라 내가 선언한 아이템으로 사용하겠다, 선언한 커스텀 아이템으로 사용하겠다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구현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실행시켜 보시면요, 네, 소스 코드 확인하고 바로 실행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 지금 리소스 이미지가 깨져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연결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커스텀 아이템에 셋 바인딩은 이미지 URL로 바인딩을 했다. 그래서 이미지 URL이 잘 구현이 되어져 있고요. 리턴에 리소스 폴더에서부터 메뉴에 리소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면 이미지 폴더의 메뉴이거든요. 이 이미지 폴더의 메뉴에서부터 리소스를 가져온다로 변경해서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요, 스타트 눌러보게 되시면은 제가 적용한 이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커스텀 스팀에 갤러리 버튼이라는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스타일이 잘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는 on create 부분을 다시 가보면은 이 부분이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팀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이 부분을 주석을 해제해라. 이 부분 역시 다시 해제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바와 같이, 그리고 이미지 아이콘과 이 텍스트 레이블에 표현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코드 부분 보시면은 세컨드 컨텐트 페이지에서 제가 아이템에 핫드링크만 넣었는데요. 이 부분 복사하셔서 핫드링크 외에도 콜드드링크나 디저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자료 형태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복사해서 디저트나 케이크를 복사해서 넣어주신 형태로 변경해 주시면 여기 아래에 컬렉션 뷰에 추가되는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자료 구조를 시작 코드에서 데이터를 넣어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곳에서 불러오시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 눌러보시면요,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디저트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핫드링크 외에도 콜드드링크까지도 포함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아이템들이 다 한꺼번에 어떠한 그룹이나 묶음 없이 한 번에 출력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템이 핫드링크도 있고 콜드드링크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뭐 케이크 종류도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표시되고 있어서 조금 구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컬렉션 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핑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아이템들을 일정하게 묶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좀 변경이 필요한데요. 지금 옵저버블 콜렉션 아이템을 바로 콜렉션에 연결했던 거를 아이템 그룹을 리스트에 넣어서 이를 콜렉션 리스트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그룹을 어떻게 구현하냐? 아이템 그룹은 우리가 구현했던 옵저버블 콜렉션 아이템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아이템 그룹을 구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그룹 자체에 아이템들을 하나씩 넣을 수 있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템 그룹 형태를 리스트로 만들고 이 아이템 그룹 자체가 옵저버블 콜렉션, 이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옵저버블 콜렉션이므로 이 그룹 단위로 핫드링크를 다 넣고 그 다음 그룹 아이템에는 콜드드링크를 다 넣고 그 다음 아이템엔 디저트를 다 넣고 그 다음에는 케이크를 다 넣는 식으로 이렇게 그룹을 리스트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룹을 리스트하게 되고 이 그룹을 콜렉션 뷰에 셋을 하게 된다면은 아이템 소스에 이 그룹 소스를 넣게 되면은 우리 그 콜렉션 뷰에서 스스로 이 그룹해서 자동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변경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소스 코드 한번 띄워보시고요. 메인의 클래스 아이템 선언했던 클래스 위쪽에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메뉴 아이템 그룹이라는 클래스를 넣고요. 클래스 형태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아이템 그룹 자체는 우리가 옵저버블 콜렉션 형태로 메뉴 아이템을 넣고요.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옵저버블 콜렉션으로 넣고요. 그러면 이 메뉴 아이템 그룹은 이 옵저버블 콜렉션을 상속받아 구현했기 때문에 메뉴 아이템 그룹 자체에 아이템들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자체를 설정할 수 있는 네임을 설정하고요. 프로퍼티도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이 네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뉴 아이템 그룹에 대한 준비는 끝난 거고요. 이 메뉴 아이템 그룹을 리스트 형태로 변경을 하고요. 아래쪽에 가면 되고요. 리스트 메뉴 아이템 그룹으로 선언을 변경을 해주시고 그룹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뉴 리스트 메뉴 그룹 아이템. 그리고 이 그룹 리스트를 아이템 소스를 그룹 리스트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되고요. 그룹 리스트에 이제 이 개별에 만들었던 아이템들을 각각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 리스트를 만드는데 메뉴 아이템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죠. 핫 리스트는 뉴 메뉴 아이템 그룹을 만들고요. 그리고 콜드 아이템 그룹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드 리스트도 만들어 보고요. 인자로 이 아이템의 종류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한 리스트에 제가 이 불러왔던 부분을 복사해서
드링크 풀에서부터 불러온 걸 이제 핫 리스트에 넣어 주시면 되고, 그룹 리스트에 이 핫 리스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복사하셔서 콜드 드링크 풀을 가져오시고요. 콜드 드링크 풀은 이제 콜드 리스트에 넣고 그룹 리스트에 콜드를 넣게 되는 구조로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데이터 소스 부분은 삭제하고요. 그러면은 이 그룹 리스트를 통해서 바로 콜렉션 뷰에서 이 그룹을 그리게 되는데, 그룹 단위로 이 내부의 아이템들을 나눠서 그리게 되는 형태로 구현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를 다시 실행해 보시면요, 이를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이게 그룹으로 나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 콜렉션 뷰에서 그룹핑을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인 이즈 그룹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즈 그룹들을 true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정을 하여야 할 거는, 이제 내가 이 데이터 템플릿을 아이템 템플릿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헤더 템플릿 역시도 선언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헤더를 표시할 건지에 대한 템플릿도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보시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리턴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디폴트 타이틀 아이템을 선언을 해주시고요. new 디폴트 그룹 타이틀 디폴트 타이틀 아이템, 그리고 리턴 그룹 타이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타가 많이 났는데, 리턴 그룹 타이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오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형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룹 타이틀의 옵션 역시도 설정을 해서 화면에 잘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형태로 해서 잘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그룹 타이틀의 with specification은 내가 레이아웃 파란 폴리시스를 통해 매치 페어런트만큼, 그리고 그룹 타이틀 레이블의 텍스트 컬러는 컬러점 레드로 설정해서 눈에 보이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t binding이라는 프로퍼티를 통해 텍스트 레이블의 텍스트 프로퍼티인데, 텍스트 프로퍼티를 바인딩 하는데요. 어떤 걸 바인딩 하냐,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룹을 추가를 했는데, 이 그룹에서 네임을 바인딩해서 사용하겠다 형태로 바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면요, 네, 스타트 눌러 보시면은 내 아이템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노란색의 그룹 헤더 타이틀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핫 아이템은 핫 아이템대로, 그리고 콜드 아이템은 콜드 아이템대로 포함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핑 기능은 제가 설명드린 이 이즈 그룹들을 true로 설정해 주시고 그룹 헤더 템플릿을 설정을 해 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자료 구조 형태를 콜렉션 뷰를 포함하는 형태의 자료 구조로 변경을 해주셔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여지는 이미지 캡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미지 캡처를 통해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이 나눠져서, 그룹 타이틀이 표시되고 그룹이 나눠져서 보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 다음인 오더 페이지에 대한 구현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오더 페이지라는 것은 내가 메뉴를 선택해서 실제 주문한 게 이런 리니어한 컬렉션 뷰로 보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제가 구현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컬렉션 뷰를 하나 더 다른 페이지에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바인딩을 옵저버블 콜렉션 리스트로 해서 바인딩을 해주는데, 이 옵저버블한 리스트를 내가 주문한 이 메뉴 아이템들을 여기에 바로 그대로 애드만 해주시고, 이거를 바인딩을 해주면 쉽게 오더 페이지도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콜렉션 뷰의 기본 사용법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그리드 형태로만 구현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더 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내가 주문한 아이템들의 리스트를 따로 관리해서 표현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템 팝업, 다이얼로그 페이지를 이용하여 아이템 팝업을 구현해서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팝업을 띄우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팝업은 다이얼로그 페이지를 통해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다이얼로그 페이지는 이전 콘텐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팝업을 띄우고 내릴 수 있는 기능으로서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창 뒤에 딤되어져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릴 수 있어서 그 백그라운드를 누르면 다이얼로그를 닫을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페이지는 이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이 다이얼로그 페이지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 띄워주시고요. 소스 코드를 띄워주시고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코드는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 파일을 추가해서 새로운 다이얼로그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I 자물 아이템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이템 팝업 이라는 형태의 자물 파일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이얼로그 페이지를 상속받아서 구현되도록 변경해 주시고요. 아이템 팝업의 비하인드 코드도 마찬가지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유직문 추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로그 페이지에서 안에 내용물을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에 대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콘텐트 페이지와 사용법이 같고요. 콘텐트 설정을 해주시고 이 안에 원하시는 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글의 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800,1200 사이즈로 이 다이얼로그 페이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안에 그리는 내용물의 크기를 800,1200으로 한다는 의미고, 다이얼로그 페이지 자체는 전체 화면으로 딤 처리가 된 백그라운드가 깔리게 됩니다. 다이얼로그 페이지에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는 하얀색으로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페어런트 오리진과 피벗 포인트를 모두 센터로 설정하여서 가운데 표시가 되게끔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 뷰를 터치를 했을 때 동작할 수 있도록 이벤트도 미리 추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이얼로그 페이지에 보여지는 부분은 구현을 한 거고요.
실제 비하인드 코드 가서 이 아이템 팝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템 팝업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할 수 있도록 싱글턴 구조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스태틱한 아이템 팝업을 인스턴스 형태로 갖는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스태틱하게 아이템 팝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스턴스를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get 했을 경우에 만약 이 인스턴스가 널일 경우에만 한 번만 생성을 한다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템 팝업은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팝업을 실제 호출해주는, 화면에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show 팝업을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show 팝업은 NUI 어플리케이션의 get default 윈도우를 가져오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메인 윈도우에 그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비게이터를 통해 관리가 된다고 하였으니까 get 디폴트 내비게이터를 가져온 후에 Alt 엔터로 get default navigate로 가져오신 후에 푸시 하는데 본인을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 쇼 팝업을 호출했을 때 내 본인 아이템 팝업 자체가 내비게이터에 더해지면서 화면에 그려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뷰를 터치했을 때 지금 아무것도 구현을 안 해놨는데요. 뷰를 터치했을 때는 팝을 호출함으로써 본인이 사라지도록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같이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 이 쇼 팝업을 어느 시점에 호출해주면 되냐? 이 쇼 팝업은 우리가 메뉴 아이템이 콜렉션 뷰를 통해서 화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세컨드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저희가 콜렉션 뷰를 통해서 이 아이템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있는 아이템이 커스텀 아이템을 통해 개별 아이템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스텀 아이템에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버튼의 이벤트를 연결해 주면은 이 팝업을 띄울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클릭들을 선언을 해 주시고요. 버튼의 클릭들 할 때 팝업의 인스턴스를 통해 내가 생성한 팝업의 인스턴스, 생성한 이름이 아이템 팝업이죠. 아이템 팝업의 인스턴스,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지고 쇼 팝업을 하겠다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 그래서 아이템 팝업이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창 가져와 보고요. 스타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눌렀고요. 그리고 아이템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아이템 팝업이 정상적으로 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템 팝업을 할 때 세컨드 페이지 자체를 저희가 구현할 때 가우시안 블러 뷰를 적용을 했습니다. 있는 아이템 팝업을 띄우면서 블러 처리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아이템 팝업에 가우시안 블러 뷰의 인자를 하나 적용을 해서 이 가우시안 블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자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퍼블릭한 형태로 바로 해서 바로 컨트롤할 수 있게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블러 뷰를
show 팝업 할 때 activate. activate는 내가 이 블러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죠. 네, 블러를 활성화시키고 이 팝업을 닫을 때 deactivate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세컨드 페이지의 자물점 C# 파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에 그냥 아이템 팝업의 인스턴스를 통해 블러 뷰를 적용을 해주시는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뷰의 이름도 설정을 하고요. 블러 뷰. 그러면은 비하인드 코드에서 바로 이 세컨드 페이지가 생성과 동시에 아이템 팝업을 생성하고 블러 뷰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커스텀 아이템을 호출할 때 쇼 팝업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아이템이 뜨게 되는데, 내가 설정한 블러뷰가 활성화가 같이 되도록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요, 아마도 지금 캠상으로는 블러가 잘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띄워보시면 정상적으로 블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같이 다시 확인해 보시면요, 기존에 이 블러가 적용이 안 됐던 팝업이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면서 이 백그라운드가 블러 처리가 돼서 이 팝업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팝업이 단순히 네모나게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쁘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NUI에서는 코너 라디우스라는 뷰의 프로퍼티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뷰 자체를 동글동글하게 조금 이쁘게 그려줄 수 있는 프로퍼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C# 코드의 아이템 팝업으로 가셔서 이 뷰의 코너 라디우스를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코너 라디우스를 40, 네 방향 모두 40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코너 라디우스의 폴리시를 내가 절대값 앱솔루트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값 렐러티브로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앱솔루트로 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된 화면을 기다려 보면요, 이제 앱이 실행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스타트 버튼을 통해 앱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팝업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뜨는 이 팝업이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이 된 백그라운드와 함께 코너 라디우스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뭐 팝업의 이 뷰에만 했지만 이 뷰 자체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모든 뷰에 적용하실 수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이렇게 코너 라디우스를 적용한 팝업까지 띄웠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띄울 수 있는 이제 이미지 뷰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체의 이미지 뷰는 일단은 제가 누른 아이템의 이미지 뷰가 띄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인딩을 통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 띄우고요. 이미지 뷰를 이 다이얼로그 페이지 뷰 안쪽에 넣어서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 추가해 주시고요. 이름은 이미지, 그리고 사이즈를 400,400 크게 큼직하게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URL은 바인딩을 통해 이미지 URL을 바인딩 하도록 하겠다. 여기 이미지 URL은 제가 이전에 선언한 이 아이템 클래스의 이미지 URL로부터 바인딩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팝업 자체를 이전에 쓰던 커스텀 아이템의 그 아이템과 동일하게 바인딩 시켜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컬렉션 뷰의 데이터 아이템 소스를 할 때 이 개별의 아이템은 결국에는 이 아이템을 클래스를 통해 바인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스텀 아이템은 결국에
저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값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형태로 갖고 있냐, 이 커스텀 아이템의 바인딩 컨텍스트를 통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팝업을 띄우는 시점에 아이템 팝업의 인스턴스의 바인딩 콘텍스트를 이 커스텀 아이템의 바인딩 콘텍스트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생성했던 아이템이 바로 이 아이템 팝업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고 아이템 팝업의 이미지 뷰에 아이템 팝업의 이미지 URL을 바로 바인딩 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시켜 보시면요, 네, 앱이 실행된 걸 보실 수도 있고, 아이템을 띄우시면은 내가 누른 아이템의 이미지가 그대로 바인딩 돼서 출력이 된다를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형태로 바인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능인 트랜지션 기능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기능 역시도 기존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컬렉션 뷰에 있는 아이템이 팝업 아이템을 이용해서 팝업을 띄울 때 이 안에 있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팝업의 이미지로 스무스하게 애니메이션을 통해 연결되는 효과를 의미하고요. 지금 예제에서는 이 드링크 아이템의 이미지가 그대로 전환되는 효과와 이 버튼이 팝업의 메인 배경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트랜지션을 사용할 때는 이 태그 값을, 트랜지션 옵션에 태그 값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자연스럽게 변할 이미지에 태그 값을 매칭시켜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되는 이미지의 아이템의 음료 이미지를 팝업의 음료 이미지로 매칭 태그를 동일하게 할 예정이고요. 이 버튼의 배경 역시도 이 팝업의 이 뷰와 태그를 매칭시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현 시 주의할 점은, 내가 선택되는 시점에 이 아이콘과 버튼이 태그가 이 실행되는 아이템의 태그와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걸 유의해서 구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스코드 실행시켜 보시고요. 소스코드 화면에서 이제 아이템 팝업 비하인드 코드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set tag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는 아이템 팝업을 호출할 때 같이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매칭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요. 자물 페이지에 보면은 일단 이미지 뷰의 이름은 제가 이미지로 설정을 했는데, 메인 팝업의 이미지 태그 이름은 아직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태그의 이름 역시도 컨테이너라는 형태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미지의 트랜지션 옵션을 통해 뉴 트랜지션 옵션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트랜지션 태그를 태그 1로 한다. 이는 아이템 팝업과 매칭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트랜지션 옵션은 태그 2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이 set 태그는 커스텀 아이템이 호출되기 이전에 설정을 해준다. 그래서 태그 1, 태그 2를 넘겨주면 되고요. 이때 태그 1과 태그 2의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태그 1과 2는 스트링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태그 1은 내 이 커스텀 아이템의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이거는 아이콘이다 형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태그는 마찬가지로 인덱스로 하는데 이는 버튼이다 형태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커스텀 아이템의 이미지, 버튼의 아이콘을 저희가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버튼의 아이콘을 트랜지션 옵션을 통해 태그 값을 매칭시켜 준다. 트랜지션 태그는 태그 1이다, 아이콘이다 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자체가 팝업의 컨테이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버튼 자체의 트랜지션 옵션은 버튼 2다, 태그 2다를 셋 태그로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팝업 창의 이미지와 컨테이너도 내가 이 커스텀 아이템에 설정한 값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실행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스타트 눌러보게 되시면은 네, 아이템이 컬렉션 비율을 통해서 선언이 실행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화면을 눌렀을 때 전환이 지금 안 되는데 이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푸시와 팝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푸시와 팝을 커스텀 아이템에서 저희가 쇼 팝업을 통해 푸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푸시를 그냥 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푸시 with transi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애니메이션 효과, 태그를 연결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다. 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행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창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누르고요. 네, 팝업을 눌러보게 되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이제 전환되는 형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끝으로 이제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적용까지 완료가 된 거고요. 이번 튜토리얼 역시도 제가 튜토리얼용으로 조금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구현해서 필요한 기능만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앱의 풀 소스 코드는 제가 링크를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진행한 튜토리얼의 소스 코드도 링크 남겨놨으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NUI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